네, 검찰 수사 심의가 최재형 목사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8대 7로 기소 공고를 내렸다라는 뉴스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 이면에 우리가 알아야 될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모신 분이죠. 김태형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살을 많이 뺐네요. 예, 건강 어휴. 관리를 열심히 하고, 예, 살도 열심히 하고. 영상을 보니까 살이 예. 엄청 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 네. 좋습니다. 김태현 감사합니다. 기자. 네, 건강 관리도 하면서 또 취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김태현 기자인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검찰 수심위가 2번 열린 거잖아요. 같은 사안에 있어서 사실상.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 최재형 목사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 심의가 긴 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수사 심의에서 다뤄진 쟁점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네. 이 그 수사 심의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먼저 말씀을 아, 드려야 예. 요 내용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수사 심의위는 이제 위원회의 그 위원들한테 네. 검찰이 한 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음. 이제 최재형 목사 측에서 이제 한 번씩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먼저 설명하는 사람들의 그 설명에 따라서 위원들도 이 생각이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딱 설명 들으면은 이 사안이 이런 거구나. 그렇죠. 특히 맨 처음 이제 검찰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 왔던 것들 네,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준비해서 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 검찰의 설명을 듣고 네. 이제 위원회에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서 최재형 목사 측에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이 직무 관련성이 있었냐 없었냐, 그렇죠. 이 그게 부분이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따도 계속 설명하겠지만 네.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부분은 검찰에서 설명을 해서 기준이 잡혔을 뿐 최재형 목사 측에서 설명하고 나서부터는 이 직무 관련성이 사실은 크게 연관이 있었나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네. 최재형 목사 본인이 자기가 청탁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일단은 수사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논쟁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검찰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최재형 목사 이제 변호인이 얘기한 다음부터 지금 뭐 판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 변호사가 오히려 최재형 목사의 혐의를 검사처럼 주장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네. 우리 최재형 목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범죄가 없었다라는 설명을 한 게 이 수사심의의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최재형 목사 변호를 해주고 그렇죠. 오히려 최재형 목사 변호인이 우리 의뢰인이 죄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쳤다는 거. 최재형 목사 측의 변호인이 예. 최재형 목사가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탁은 청탁이고 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최재형 목사 본인의 주장은 주장이고 그래서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대로 나눠서 그 객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수사심의위원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이 수사심의위원들의 마음을 갈라놓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마치 뭐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심위가 열려서 이 내용 자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수심위로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자, 이 수사 심의에서 검찰의 주장 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설명한다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펼친 겁니까? 대표적으로 이 예.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청탁금지법의 이제 범죄 구성 요건과 네. 그리고 뇌물의 구성 요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경우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둘 다 이 뇌물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 다 예. 이게 내가 어떤 그 요구를 갖고 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요구를 받고 네, 뇌물을 뭐 받고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네. 양쪽 다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법은 이제 지금 기소 권고가 나온 것은 청탁금지법이거든요.
청탁금지법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그렇게 인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 예. 청탁금지법이 초기에 이제 시행이 됐을 때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한테 커피를 받아갖고 청탁금지법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청탁금지법의 그 구성 요건은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학생이 뭐 내 학점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교수님한테 커피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게 청탁금지법에 걸렸던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청탁을 받는 사람과 청탁을 하는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뭐 가불관계로 볼 수 있는 뭐 사항이죠. 그렇죠. 교수와 학생 사이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네.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의 그 부인으로서 여기 이제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는 네.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준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냥 일반 개인, 네. 김건희라는 사람이 아니라 네,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 대통령이야. 네, 그걸 알고 있는 최재형 목사가 그 관계를 보고 준 거다. 예. 이 부분. 게다가 이제 제가 검찰 쪽 설명을 하다가 이제 네. 변호인들 주장까지도 같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측이 선물을 할 때 최재형 목사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의 부인으로 보고 선물을 한 거겠지만, 김건희 여사는 달라요.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이런 청탁이나 뇌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민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요, 중앙지검장의 부인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공직 기간 동안 네. 이분에게 그런 청탁이라던가 아니면 뭐 뇌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거는 당연히 다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런 남편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같이 했다면 그럼 그런 예민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흔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지금 변호인 쪽에서 주장을 한 거죠. 얘기를 한 거네요. 네, 이거는 뭐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게 아니라 과거부터 네. 아니, 원래 지금 공직자의 배우자로 계속 있었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여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야 되냐, 이런 것까지 얘기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 심지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의 부인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검찰의 힘이 세졌지만 이전에도 검찰은 계속 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의 부인,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얼마나 많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뿌리쳐내고, 그리고 이런 이제 청탁이라던가 뇌물을 뿌리쳐낼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얼마나 이 예민도가 높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설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심의위원들의 좀 마음을 흔든 그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고, 반면에 검찰은 뭐 지난번 수심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거 청탁금지법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고, 그 검찰은 이제 제가 검찰의 주장을 완벽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검찰은 이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할 의도가 없었고,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인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선물을 한 것이다, 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재형 목사가 무슨 뭐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재형 목사는 저희 지금 보도된 것만 살펴보더라도 통일TV, 그리고 이제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뭐 어떤 그 위원 자리, 자문위원 자리,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 이런 이제 청탁거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보다도 이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탁하고 청탁을 하려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갖고 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청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변호인 쪽에서 한 거고, 그리고 검찰 쪽에서 이제 먼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위원들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은 검찰의 주장이 그렇게 이제 탄탄하지 못했다는 거죠. 설득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이 부분은 10분짜리 녹음 파일이 등장했다라는 얘기.
이게 좀 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된 그 계기인데요. 이 10분간 검찰 조사실에서 네. 검사가 질문을 하고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답변하는 녹음을 공개를 한 거예요. 이거 누가 녹음한 거예요? 변호인 측에서 녹음? 이거 이제 변호인 측에서 공개를 한 거니까요. 예, 변호인 측에서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 녹음 파일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네. 취재하면서 이 녹음 파일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제가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검사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검사가 먼저 질문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아마 부부장 검사가 직접 그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최재형 목사에게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김창준 전 뭐 미국 하원 의원의 자문위원 이런 거를 자료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문위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청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재형 목사가 그럼 청탁이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답변을 정해주고 그러니까 그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검찰이 호의적으로 이제 논리를 깔아주고 최재형 목사가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원들에게 그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자기네들 조사를 할 때 최재형 목사가 청탁이라고 얘기 안 했다. 자기는 청탁 안 했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이 녹음 파일이 이제 수사심의위원들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최재형 목사가 밖에 나와선 저렇게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 자기 처벌 안 받으려고 그랬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네라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네. 하지만 녹음 파일이 틀어진 뒤에는 달라집니다. 검사가 논리를 깔아주고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답변을 하는 그게 반복이 되니까 수사심의위원들이 느끼기에도 야 이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주려고 이렇게 깔아놓은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판 짜고 들어왔네. 판을 짜놓고 들어갔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0분 녹음 파일이 최재형 목사가 조사를 2번 받았잖아요. 몇 시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최재형 목사의 이 10분 녹음 파일은 전체 그 여러 이제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사를 길게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게 받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들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일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는 녹음 파일이 10분이라는 이제 10분이 공개가 됐고 그 녹음 파일 전체 중에 그래도 완전 약한 건 아니지만 센 거보다는 약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좀 약한 부분이다라고 그래요? 이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야, 그러면은 진짜 이 검찰이 이 청탁금지법 이걸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기소하기 위해서 질문도 보면은 변호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청탁 안 한 거죠? 청탁금지법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다 답변을 진술을 받을 정도로 네. 세심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 녹음 파일 내용에서 제가 이제 파악한 부분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한 시점과 그리고 이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 간에 약간의 간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며칠 또는 이제 몇 달 이런 간격이 있으니까 검사가 논리를 또 제공을 합니다. 아니 이거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했는데 시간이 떨어져 있으면 야 이거랑 붙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탁 아니네 뭐 이런 거예요. 청탁 아니네. 그러니까 청탁을 할 거면 바로 주고 바로 얘기를 해야지. 예.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떨어져 있는데 청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득할 때도 이런 이제 주장들을 내놓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검찰의 이런 주장 얘기만 들으면 수사심의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청탁 안 했으니까 청탁할 의도가 없었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10분짜리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고 또 변호인의 이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겠네요. 그렇죠. 결국. 예. 그래서 10분짜리를 그냥 이제 저희 뭐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시끌시끌한 곳이 아니라 그 조사실. 예. 위원회가 열리는 그 딱 그 위원들만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10분 녹음 파일을 그냥 튼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경청을 하고 그 변호인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10분짜리 이 녹음 파일이 틀어지고 나서 수사심의위원회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 뒤에 또 이례적인 일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냐면 이 검찰이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변호인이 설명을 하고 그럼 끝이잖아요, 원래. 끝이잖아요. 예. 검찰을 다시 부릅니다. 어. 그래서 검찰이 다시 들어가서 예.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네. 이제 전체 뭐 8대 7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5명이라는 얘기인데 네. 15명 중에 제가 볼 때는 앞선 이제 검찰 때까지만 해도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인이 설명을 하고 녹음 파일이 틀어진 이후에는 약간 이 비율이 달라졌었을 거라고 전 봐요. 근데 검찰을 다시 불러서 네. 이 8대 7로 만든 8대 7 검찰을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들은 건 이 비율이 비등하게 나와야 앞에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권고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 권고를 한 것이 네. 지탄을 덜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변호인에게 한 질문들을 보면 네. 이 검찰의 주장 그대로를 받아서 처음에 이제 편견이 있었던 것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당연히 뭐 처벌할 수 없는데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이런 그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탁을 할 의도가 없었고 청탁을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냐. 검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질문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질문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설득이 되고 나니까 그 한 번 더 검찰을 불러서 검찰의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부른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얘기를 듣고 변호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 변호인 얘기가 또 설득력이 있네. 검찰 어떻게 한 거야?라고 따져 물으려고 불렀다는 생각이 한편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검찰의 주장을 다시 한번 들음으로써 8대 7이 아니라 뭐 진짜 뭐 12대 3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걸 그렇죠.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석의 영역인데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게 네. 끝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청탁금지법 불기소 권고를 했던 게 네. 너무 명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때 최재형 목사를 안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검찰에서도 불기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불기소를 해야 된다는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편의 사람을 불러서 그 네.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얼마나 편파적으로 진행이 됐든가. 그리고 그렇네. 예, 이번에 이제 그 최재형 목사 측에서 준비했던 건 녹음 파일이라던가 이런 이 논리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이전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그때도 이제 의견서를 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안 다뤄졌었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검찰의 면을 살려주기 위해 이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번 더 검찰을 그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닌가. 검찰이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변호인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안 했어요. 그 기회 안 줬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똑같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것도 2대 1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네. 야, 이거 참 글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참 공정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예. 조사를 했을 때도 사실 편파적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직접 밝히기는 어려울 테니 네. 나중에 이 부분은 뭐 특검이라던가 통해서. 아니면 특검이 안 된다면 네. 언젠가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열려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저의 추측인데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할 때 최재형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해줬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건지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명백히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수사심의 이제 8대 7로 나와서 지금 언론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은 뭐 심우정 총장이 뭐 난감할 것이다. 검찰이 좀 난감한 상태에 빠졌다. 이런 예측을 좀 많이 하던데 김 기자가 취재할 때는 어떻습니까? 검찰 분위기. 일단은 검찰로서는 어제 이 음성 파일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0분짜리는 그렇게 강력한 녹음 파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네.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위원들마저도 마음을 돌릴 정도였다면 이 나머지가 제출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자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네.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7대 7이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도 있어요. 맞아요. 뭐 그 검찰 쪽 얘기가 뭐 새어 나온 그 느낌도 드는데. 예. 근데 그거는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완전 틀리다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이제 멘트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건 따져볼 필요 없이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마치 이 사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기사를 해갖고 사실은 기소 권고를 한 것처럼 권고 결정한 것처럼 8대 7 또는 저는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얘기가 나왔다면 8.5대 7로 봐도 될 상황인데 이 7대 7이라는 그 주장이 나온 이유는 검찰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좀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정황을 검찰 측의 이제 주장을 좀 받아들인 거 아닌가. 아하.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하다가 좀 빠진 부분인데 변호인 측의 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이거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기소를 해야 될 사안 아니냐. 이거 왜 그 양쪽이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관계성이 뭔지 무슨 관련성이 있냐 상관이 있냐. 아니 애초에 최재형 목사가 본인이 지금 청탁을 하고 본인이 청탁을 그 하면서 선물을 줬다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들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검찰이 주장할 때는 아까 그 이 청탁한 기간과 선물을 준 기간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하려는 사람인데 청탁을 하면서 그렇게 안 보채지 않냐. 그러니까 줬으면 빨리 결과 내놔 이렇게 보채야 되는 그것도 아니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가 이제 청탁을 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뭔가를 바라고 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최재형 목사의 형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가 뭐 친분이 있어서 이거 이제 밀어내지 못하고 친하게 지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박절하지 못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최재형 목사가 이제 자기 형한테 뭘 줬으면 좋겠으니까 이거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친한 후배가 있는데 이 미술품을 사달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주고 받아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그렇게 막 몇 번씩 연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통일 TV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꾸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연락에서는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지만 자기가 정말로 청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자, 참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볼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검찰 수사심의가 상식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 열린 것은 최재형 목사 측 얘기가 아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검토 자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뭐 14대 0 나왔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최재형 목사 측이 들어갔더니 8대 7로 그러니까 기소 권고가 나오는 이 상황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검찰이 지금 이 불편한 상황을 엄청 벗어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게 이제 최재형 목사를 그때 그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그 주장을 새로 이제 하나 더 열었다는 거는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가면서
그냥 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조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좀 긍정적인 해석도 좀 해보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추미애 장관 때도 법무부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인망이 좋고,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심우정 검사라는 사람이 네. 이 정치나 아니면 이제 이런 외부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따져야 될 때는 따진다라는 부분이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들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심우정 그 검찰총장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임명을 했을 때는 지금 고를 수 있는 패 중에는 가장 좋은 패였는데 지금 수사팀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증거들을 갖고 있는 그 뭐 수사팀을 비롯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있어요. 뭐 도이치모터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예.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지금 녹음 파일까지도 만약에 혹시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마무리를 이제 기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를 하고 지금 네. 뭐 최재형 목사는 기소를 한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튀냐면 최재형 목사가 청탁을 한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팍 튀어버립니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최재형 목사까지 다 불기소를 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사건 그냥 검찰이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안 내리고. 그래요? 예, 더 오래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참. 왜냐하면 예. 이 사건을 결론을 내려버리면 예. 어떤 형태로 되든 이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불기소를 주려고 했는지 판단을 밝혀야 되는데 그 판단이 밝혀지면 더 곤란해집니다. 예. 그럼 제2의 도이치 사건처럼 해서 쥐고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야. 김건희 여사 쪽에서 설명을 할 때 너무 예. 이제 본인들에게 자충수가 되는 설명들을 많이 했어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고 비서를 시켜서 돌려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설명 하나하나가 네.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이 구간마다 예. 설명했던 그 하나하나가 아하. 오히려 본인들에게 자충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예, 그들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감사의 표시인데 그냥 받아서 쓰면 되는데 그것도 반납을 하려고 했다라는 설명, 이게 자충수가 될 거다. 야, 미산이 간단치가 않을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뭐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김태형 기자가 볼 때는 검찰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거에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예. 이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과거에 어땠냐면 뭐 이제 2023년 뭐 이번 해 말에 늦어도 이번 해 말에 기소할 것이다. 혹은 네. 이제 언제까지 또 기소할 것이다. 검찰에서는 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특수부식의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띄우고 여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그러면 또 언론은 언론대로 보도를 했지만 검찰에서는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경우들도 왕왕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안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던 간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고 끝내게 된다면 이 파장은 더 커질 거고 민심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 기자 오랜만에 뵀는데 네. 건강해 보셔서 좋습니다.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뵈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다음 기회에 오셔가지고 또 이면의 뉴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심위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들,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형 기자와 함께 봤고요. 자, 박정호의 스팟 매일 아침 9시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슈들 또 뉴스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요. 박정호의 스팟 지금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1시 33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